실고용입니다. 이게 아주 1차에서 2차인데 1차를 띄르면서 팔립니다. 상가인데 평수는 얼마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동구 안양시의 전용이 30평인데 2차인데 1차에서 14명 붙어서 팔렸다 하는 건 물건 좋다는 좋은데 한번 보세요. 전용이 30몇 평이 안 되는데 안에 뭐가 있나 하면은 이겁니다. 여기 있네. 범계 약국. 약국이 조금 쓰고 여기에는 뭐고 무슨 마트가 뭐고 편의점 들어오고 이겁니다. 자,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약국이 조금 쓰고 5분의 2, 5분의 3 편의점 쓰고 이겁니다. 물건이 좋으니까 이게 편의점이 월세가 세거든요. 보통 보면 뭐 월세가 보통 뭐 4, 500 기본적으로 보통 그래 봤습니다. 보통 보니까 편의점. 그래도 잘못되는 건 모르겠어. 편의점이 4, 500씩 막 주가지고 막 주더라고요. 자, 그럼 요게 위치가 뭐 괜찮은가 봐. 이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본 이거네. 본 그죠? 꼴뚜기. 자, 요겁니다. 요거. 약국이 5분의 2, 편의점이 5분의 3, 그죠? 이게 그래서 뭐 상가는 이렇게 해서 대로변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뭐 코는 좋네요. 자, 요거를 누가 전화가 왔는데 이 법인 투자인데 이게 투자를 하라 그런가 봐. 법인 투자들이 하는데 투자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그 금액을 토대로 낙찰후 법인의 소유 및 관리 사용 후에 그 금액을 분별하는데 소유권은 법인에 있고 투자자와 법인 간의 별도 약정을 체결해서 투자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2년 후 매도를 원칙하는데 법인이 투자하기에 적정 매수가 나오면은 그 전에도 매도를 한다. 자, 이런 조건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정말로 그 수익을 내 가지고 정당하게 배분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가다가 꼭 뭐 여러 개 중에서 애매있는 게 몇 개가 나와요. 그거 이제 걸리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 모은 돈이 그냥 낙동강 오래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게 있어요. 안 하는 것이 대부분 요것도 뭐래요. 이게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옛날에 다단계죠, 다단계. 다단계 금지법, 쉽게 말하면 유사 수신 행위에 관한 이거 보면요. 이 법은 이 유사 수신 행위법 요거는 유사 수신 행위를 규제하겠다. 그래서 유사 수신 행위가 뭐냐 이러면은 장래에 출자금 전에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주면. 자, 여기에 해당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네가 돈 낸 거 그거를 전부 다 주겠다, 초과하는 금액도 주겠다 하고 출자금을 받는 이런 겁니다. 주로가. 그죠? 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로 낙찰을 받는데 돈이 예로 뭐 이런 경우 금액 크죠. 뭐 30억짜리니까 예로 뭐 은행 대출이 예로 한 20억 된다 해도 1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씩 해서 이렇게 막 받아갖고 이제 법인을 내가 잘 해가서 운영해서 주겠다 했는데 이게 보면 나중에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투자라 하는 것은 이 또 나중에 검찰에 고소 고발하면은 또 투자 행위는 또 잘 안 맥혀 이게.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사 수신 행위 요거 많이 걸려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생기면은 여기에 시비를 많이 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실명법. 우리 금융실명법도 아주 은행원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입니다. 금융실명제. 그거 걸리면은 나가야 돼. 옛날에 신한도 있죠. 뭐 행장 실명하고 뭐 회장하고 막 싸움 붙고 있는 것도 금융실명제 그런 건데 이 금융실명제는 이게 굉장히 참 이게 그죠? 자, 부동산 실명제 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 안 된다. 자, 여기에 위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이 찬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 그 다음에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데에 걸리면은 아주 이거는, 여기도 유사수신 보세요. 유사수신 요거도요, 아주 강력하거든요. 요것도 법률을 보면은, 벌칙 보면요,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난다.
5년의 징역 이런 데 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부동 실일 권리자도 요것도 보면은 3년의 징역 1억 이하 벌금 처한다 막 해놨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거죠.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어디 투자반에 클럽에 서끼리 모이다 보면은 우리 같이 공투하자, 공동투자하자 이래 됩니다. 합의가. 그러면은 5-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저 물건이 좋으니까 이제 인사하면서요. 돈은 좀 있고 공부는 못 사람 있고 답사를 잘 댕기고 또 돈은 없고 이런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저끼리 또 점심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쯤 돼가지고 그만 형님이 해놓으있어. 저 수원에 상가인데 형님이 해놓으있어. 그럼 형님이 해놨습니다. 해놨다가 형님이 대출받아 못 빕니다. 또 팔아먹고 날라비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단은 부동산 실일 권리자 명예훼손 법률 위반입니다. 자, 써놨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 명의훼손 안 된대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벌칙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빠졌는데 횡령죄로 고소 고발이 되느냐? 그것도 안 된대요.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횡령죄 안 된대요. 이거 아니죠? 그러면 결국 민사라든지 이게 안 되는데 그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짠이 되느냐? 그러면 원짠이 그러면 천상 3명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공동투자약정서는 금지하자. 그죠? 금지하자. 자, 여기 보세요. 판례 보면요. 명의신탁 재산을 빼돌린 수탁자한테 횡령으로 처벌한다. 부동산 실명법에 무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형님 명의 해놓으소 해가지고 형님 명의 해놨다가 5명이서 형님이 저당 제품 먹고 팔아먹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 못한대요. 대법원 판례가 번복이 되고 최근에 이렇게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임장에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위임장에다가 여러분이 이름 써주고 만약에 수호에다가 못 갔다 그죠? 못 가면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인감만 딱 붙여갖고 써주면 됩니다. 위임장에 써갖고 맡기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위임장은 왼쪽 오른쪽 아무거나 해도 돼요.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받은 사람은 또 여기 공동입장 신고서 요거는 황경진 외에 4명 그죠? 그럼 황경진 5분의 1 그죠? 김순자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요거를 3개를 씁니다. 요거도 이제 줘야 되겠죠. 못 가는 사람은 챙겨주고 그래서 공동입찰하면 돼요. 그래갖고 최후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5분에 나와야 돼. 갖고 그리 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한 사람 앞으로 막 홍길동의 명의로 딱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사고 저지르면은 여러분이 회수 불능하다 보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에 이게 여러분들이 무효가 안 되도록 우리 부탁을 꼭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서 점심 먹다가 같이 형님 아우 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 같이 해야겠다. 형님 해놓으소. 안 됩니다. 그거. 알겠어요?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2개를 받아가지고 등기부 각부에 자기 이름이 5분의 1 딱 찍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팔기도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기 좋아요. 기일입찰표하고 뭡니까? 공동입찰 신고서, 공로주 목록 요 3개 쓰면 되죠? 이거 써가지고 지분을 5분의 1, 5분의 1 쓰면 됩니다. 써가지고 인감 띄가지고 줘가지고 못 가는 사람은 그래갖고 애초에 10% 걸 때 얘로 10% 걸 때 5천만 원 그뭐 5명이 한다 그뭐 1,000만 원씩 필요하잖아요. 5억짜리 같으면 그러면 1,000만 원씩 내가지고 대표로 가는 사람이 이제 수원에 가서 공동입찰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부에 나중에 대출도 뭐 막 받겠죠. 70% 받고 이제 잔금도 한 1, 2천만 내겠죠. 한 2천만 내가 잔금 다 치릅니다. 그러고 나면은 등기부에 보면 각부에 A, B, C, D, E가 5분의 1씩 지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예로 B가 F한테 팔겠다 하면 팔면 돼. G가 빠지면 되는 거고. 그럼 E가 사겠다 하면 E한테 팔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간단한데 그냥 한 사람 명의를 하고 뭐 약정서 쓰고 뭐 사람들 나중에 시끄럽게 하면은 결국 부동산 실거자 여기 실명법 위반입니다. 그죠? 위반이고 해봤자 별 돈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지? 자, 그래서 어쩌면 되느냐? 기일찰표하고
공동입찰 신고서 목록에 다 자기 지분을 넣어가지고 입찰할 때부터 귀찮지만은 지분을 계산해서 5분의 1, 5분의 1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못 간 사람 인감 뒤주고, 그죠? 그래 하고 넣으세요. 하고 넣으면 내가 점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류들 조금 복잡하니까 인감 빠진 거 있든지 도장 빠졌든지, 그 다음에 요 보면요, 공동으로 입찰할 때는 공동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 같은 이렇게 이제 이 기일찰표에 글을 써래요. 이게 본인 안에 막 글 쓰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오면 됩니다. 오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한 사람 앞으로 몰빵 해놓으면은 나중에 실명제 위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법인 해갖고 짝짜고 쌓는 거, 이거는 유사수준의 규정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표이사를 저기 A로 해놔갖고 A, B, C, D가 서로가 막 하자 해놔놨고요. 10명이 해놔가지고 A 앞으로 사내이사 해갖고 더 해놔도 걸마가 묵고 날라비면은 얘는 설번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절대 넌 명의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넌 명의로 부동산을 부부 됩니다. 딱 되는 게 부부, 종중명의 딱 2개밖에 없어요. 실명제 위반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실명제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공동입찰 신고서 목록 써가지고 같이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첫 출발 잘해야 돼. 그냥 막 시리 언니 명의를 해놓으서 제 대빵 언니, 언니 믿을 수 있다. 봐라, 언니 얼굴 봐라, 도둑 채먹고 가건다. 때 되면 도둑 채먹고 갚입니다. 갚이고 컴퓨터하고 없으면 잡으러 가도 없어요. 우리 갚이는 거. 그러면 검찰에 고소 고발해봐라. 행정죄 되는가? 안 된다, 행정죄. 형사는 못 믿는다, 형사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부동산 실명제 위반되는 거고, 알겠죠? 요거부터 딱 걸리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돈 모아서 하는 거, 이건 또 유사 수준행위 요거 걸리니까 또 조심해야 돼. 아주 벌칙입니다. 그냥 막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우리 법인 만들어 해보자 해놔갖고 한 놈이 하다가 씨를 묻고 날아빕니다. 이런 사건은 저는 많이 알아요. 그래갖고 대학원에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중개 소장들이 11명이 찾아옵니다. 그 NPL 투자했대. 했는데 10몇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배당기일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열흘 지나도 안 들어와. 그래 NPL 투자처에 가서 쫓아가니까 채상이 있는 게, 법인은 뭡니까? 채상 하나 뺏기면 아무도 없어요. 채상 하나도 동아비가 없어. 투자를 할 때는 가보니까 막 커피 주고 술 사주고 고기 사주고 점 사주고 갈비 사주고 난리더니 뻥 터집히면은 다 도망가버리고 채상만 뜬거리 몇 개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소 고발 해봤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잡아 여보면 뭐합니까? 돈이 지금 몇 억씩 다 나가있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잖아요. 작은 데로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면 돼. 이런 거 1,300일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 그죠? 지분. 이런 거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 이런 거. 요런 지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지분을 집에 가서 여기에 많이 읽어봐라. 알겠죠? 이거 보고 너무 패기지 말고 작은 대로. 지분은요 500만원 1,000만 달게 꽉 찼습니다. 찾아보세요. 도로 묻고 좋은 게 많이 있어요. 10분의 1, 100분의 1 있고 100분의 1도 괜찮아요. 100분의 99가 있어본들 지가 팔아먹을 수 있나 대출 받을 수 있나. 100분의 99가 개미들 한번 하고 잡니까? 100분의 1이 손 들고 가면 됩니까? 공유자 웃으면서 하면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공동체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